홍익 네티즌들에게 바란다. 세계화와 정보화, 인터넷이라는 말을 빼면 신문에서 읽을 것이 없을 정도로 정보는 21세기의 화두가 되었다. 우리는 정보가 돈이 되고 권력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가 세상을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더 빨리,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다. 나는 정보통신의 발달이 인간의 의식 진화를 위한 아주 훌륭한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내면의 욕구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자유와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확산되고 누구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권위주의와 위선, 독단이나 패권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도 많다. 익명성을 빙자한 무책임한 말과 악의에 찬 해킹, 노다지를 발견했다는 듯이 무섭게 밀고 들어오는 대기업들의 상업주의로 초기 네티즌들이 꿈꾸던 이상적인 교류 공간과 공동체로서의 가능성이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를 많이 아는 것만으로는 정보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인터넷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정보 자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짚고 넘어가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곧 정보의 집합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이름, 나이, 직업, 취미 그 모든 것을 합하면 곧 자기 자신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정보가 아니다. 정보는 내가 아니라 내 것이다. 이름, 직업, 나이 등도 하나의 정보에 불과하다. 이름이 있기 전에도, 직업을 갖기 전에도, 그 어떤 정보가 주어지기 전에도 우리의 생명은 있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정보도 많지만 한계를 지우고 우리의 영혼을 가두는 정보도 많다. 많은 사람들이 정보의 감옥 속에서 성공과 승리를, 자유와 정의를 부르짖는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낸 정보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진리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자유의 이름으로 싸운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어떻게 진리가 싸울 수 있는가? 어떻게 자유가 스스로 싸울 수 있는가? 진리라는 틀을 쓴 정보, 자유라는 이름을 가진 정보들이 싸우고 있을 뿐이다. 정보는 변하고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정보를 업그레이드하는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나 정보가 자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우리는 지식도 정보도 아니고 그냥 생명이다. 스스로 홀로 존재하는 영원한 생명이다. 생명이 움직이고 활동하면서 많은 기록을 남겼다. 그것이 지식이고 정보다. 지식은 생명의 그림자일 뿐이다. 정보의 주인인 자기 실체를 깨닫지 못하면 모든 정보는 생명을 가두고 지배하는 감옥이 될 뿐이다. 정보가 이러한 이중성을 갖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보를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능력이 없으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보의 주인이 되어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노예가 되어 지배당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 정보에 대한 갈증과 불안감 속에서 쉼없이 정보를 찾아다니기만 할 뿐, 자신이 선택한 정보를 활용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에 에너지를 충분히 쏟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단순히 정보를 많이 아는 것만으로는 정보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아무리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정보 자체가 더 나은 삶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무엇이 나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정보인지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직관, 유연하고 통합적인 사고력, 그리고 창의력과 결단력이 없이는 진정한 정보의 주인이 될 수 없다. 한국은 총인구 중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의 비율이 세계 1위라고 한다. 초고속 통신망 보급률도 단연 세계 1위이고 휴대폰을 사용하는 인구의 비율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한다. 그런데 과연 이런 지표들만 보고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모든 국민이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알고 인터넷을 손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전국에 거미줄처럼 깔린다고 해서 저절로 인터넷 강국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인터넷 접속률이 아무리 높아도 인터넷을 사용하는 우리의 의식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사회와 개인을 해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만다. 우리는 그 예를 자살 사이트 소동에서 극명하게 보지 않았는가?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타고 유통되는 정보의 내용이며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가치 기준과 삶의 원칙이다. 인터넷의 평화와 힐링의 메시지를 띄우자. 전문가들은 지난 20세기에 우리가 산업화 사회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해 약소국이 되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21세기 정보화 사회만큼은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세계인들과 어깨를 겨루며 강한 국민이 되려면 컴퓨터와 영어를 잘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정보화대국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단지 국제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지식과 정보가 돈이 되니까 불철주야 열심히 해야 한다면 슬픈 일이다. 중요한 것은 사이버 공간이라는 제2의 삶의 무대에서 세계인들과 무엇을 주고받을 것인가. 지식과 정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그 지식과 정보를 이용해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자기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도 모른 채 정신없이 달려가기만 하는 사회는 꿈 없이 일만 하다가 기진맥진하는 불행한 사회다. 그래서 나는 지식강국, 정보화대국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무언가 허전한 느낌이 든다. 정보통신혁명이라는 토대 위에서 우리가 향유하고 발전시켜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문화와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진행되는 정보화 사회는 소리만 요란한 구호에 불과하다. 인터넷 하면 꼭 따라다니는 말 중에 하나가 빛의 속도였다. 인터넷이 빛의 속도로 정보를 교환하게 해주는 꿈의 기술이라는 의미야. 몇 년 전에 빌 게이츠가 생각의 속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말이 세계적인 유행어가 되었다. 아무리 빛의 속도로 정보가 유통되어도 생각이 미치지 못하면 이를 활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더 이상 속도가 문제되지 않는 시점에서는 결국 얼마나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정보인가라는 질이 중요해진다.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어떤 정보를 받고 어떤 정보를 내보내느냐가 가장 중요해지는 것이다. 정보는 중요하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정보를 움직이는 주체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 정보 뒤에 숨을 쉬며 심장이 뛰는 인간이라는 생명이 있다는 자각이다.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한다. 인간의 생명과 지구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이다. 세상에는 오직 두 가지의 정보가 있을 뿐이다. 인간과 지구를 힐링하는 정보와 킬링하는 정보. 과연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어떤 정보를 창조할 것인가? 개인이 가진 정보는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가진 정보는 한 사회의 운명을 바꾸며 더 나아가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결정한다. 정보가 출력이 되어서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 인류의 집단의식이 되고 역사가 된다. 진정한 인터넷 강국이 되려면 인터넷을 타고 오가는 정보의 알맹이가 훌륭해야 한다. 창조적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재미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아름다운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안에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철학이 녹아들어가 있어야 한다. 나는 네티즌들에게 그리고 인터넷 콘텐츠를 만드는 전문가들에게 제안하고 싶다. 우리가 만드는 콘텐츠에 홍익의 철학을 담자. 킬링하는 정보가 아닌 힐링하는 정보를 담자. 평화와 힐링의 메시지를, 조화와 상생의 가치를 심어 정보의 바다에 띄우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도구를 정말 잘 사용하자. 서로를 부당하게 공격하고 억압하는 도구가 아니라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홍익의 도구로 만들어야 한다. 인터넷을 평화와 힐링의 메시지가 넘쳐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다. 그것만이 정보의 쓰레기장으로 변해가는 지금의 사이버 공간을 제대로 살려서 이 놀라운 발명품이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나는 믿는다. 한문화학원 일지 이승헌 이사장의 저서 한국인에게 고함 중에서